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너무 많은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기 때문에 응급실 병상이 부족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로운 법지식 세이버. 안녕하세요, 임지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다가 환자들이 숨지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응급실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응급실 진료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고 둘 중 특별법인 응급의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특히 응급의료법 제48조의 2, 제2항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직결되는데요. 법조문을 함께 보시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최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들에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10대가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다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환자를 수용하여 진찰한 뒤 의료기관 역량상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가 어렵다고 판단해 재이송한 병원의 경우에는 응급의료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반면 중증도에 대한 분류 없이 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하거나 다른 외상 환자 진료 및 병상 부족을 이유로 미수용했으나 확인 결과 가용 병상이 있었고 다른 환자 상당수도 경증 환자였던 병원의 경우에는 응급의료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인데요. 현재 입법 예고된 안에 따르면 격리병상이 필요한 환자인데 격리병상이 없는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인데 수술실이 없는 경우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나 통신 전력마비,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너무 많은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기 때문에 응급실 병상이 부족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응급의료법 제31조의 4, 제4항은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 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증 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때는 경증 환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경증 환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거부하고 버틴다면 경증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실제로 경증 환자들의 항의로 인해 많은 경우 중증도 순보다도 접수순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이법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로운 법지식 세이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